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도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기본적으로. 자, 무릎 관절의 상해 기전. 무릎 관절이 이제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 기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도약을 하지 않습니까? 멀리뛰기라든가 높이뛰기 같은 경우 도약을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어떤 힘, 무릎에 가해지는 어떤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거는 이제 운동역학의 목적이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에 가해지는 어떤 힘, 이 힘이 어떤가, 이 메커니즘이 어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에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상해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자,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 골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멀리 비거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연구를 하는데, 영상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죠. 영상 분석을 통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손목의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죠. 운동역학의 목적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의 비거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손목의 동작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야 되는지, 그럴 경우에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목적에 해당이 되죠. 태권도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타격을 가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뇌진탕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헤드기어를 연구 개발하는 것도 역시 운동역학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재활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운동 수행을 하고 있는데 중단했을 경우의 효과, 중단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쪽은 이제 스포츠 심리학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역학에 해당하는 적합한 내용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심리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에 다 해당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물체나 인체가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공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람이라든가 공기에 대한 저항 없이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쳤을 때 투사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투창이라든가 투포환 같은 경우 있죠. 물체를 던집니다. 기본적으로. 던졌을 때 투사거리라는 거는 이제 멀리 날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멀리 날아갈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죠.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을 던지죠. 창이라든가 투포환도 마찬가지예요. 원반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던질 때 낮은 상태에서 던지는 것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던져줄 때 훨씬 투사거리가 멀리 나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물체를 던지는 거랑 낮은 위치에서 물체를 던지게 됐을 경우 높은 위치가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투사 높이는 맞는 거죠. 자, 또 하나, 같은 높이에서 던지더라도 이게 빠른 거랑 천천히 던지는 거랑 다르겠죠. 속도가 빨라야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겠죠. 투사 속도가 있고, 형태라는 건 좀 이상해요. 이건 이쪽, 왼쪽으로 던지는 건지 아래쪽으로 던지는 건지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투사체가 날아갈 때 마지막에 던졌을 때 이 투사체가 날아가는 각이 있어요. 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45도로 날아갔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가 물체를 던질 때에는 45도 약간 낮게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즉 투사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높이와 속도와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이 선수들이라든가 선수가 아닌 어떤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던질 때는 높이가 높아야 된다. 낮은 것보단 높은 상태에 던져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빨라야 되고 각도가 45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 던져줘야 가장 투사거리가 멀리 날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이 아닌 것은 형태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체의 움직임, 인체가 움직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임은 세 개의 운동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면, 한쪽 면, 저쪽 면, 그러니까 면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다음 중 인체에 세 가지의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내 앞쪽에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팔을 구부리고 피는 것도 있고, 이 앞쪽에서 움직이거나 뒤쪽에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앞과 뒤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면은 이제 전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면에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도 운동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운동할 수 있죠. 이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좌우면이라고 합니다.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요쪽 위쪽에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요 아래쪽에서도 또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물 위에서 운동할 수도 있고 물 아래쪽에서도 운동하는 면이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호리존탈 플레인이나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은 이렇게 앞과 뒤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옆에서도 일어나고 위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세 가지 면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면이라는 거는 이제 용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가가 되겠습니다.